두천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와 철학자들을 괴롭혀온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불법에서 말하는 공성이 진실이라면 우리 눈앞의 산화대지와 생로병사가 어디서 온 것인가? 만약 현실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공성은 허망한 이론이 되지 않겠는가? 이 겉보기에는 해답이 없는 모순은 얼마나 많은 지혜로운 이들을 밤잠 못 이루게 했으며 수많은 수행자들로 하여금 의욕을 품게 하였다. 서기 2세기 남인도에서 2000년의 난제가 가장 철저하게 해명되었다. 해답자는 남이 아니며 바로 후세의 제2의 부처로 존경받는 용수보살이다. 그 한 차례의 논쟁은 공성과 실상의 표면적 모순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후세의 수행자들에게 궁극적 지혜에 이르는 밝은 길을 가리켜 주었다. 당시 인도의 사상계는 별처럼 빛나며 여러 철학 학파들이 명성을 다투고 있었다. 설론파는 이원적 대립을 주장하며 성론파는 실체 존재에 집착하고 정리파는 논리적 추리를 강조한다. 각각의 파는 고유한 지지자와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불교의 공사상, 공관학설, 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특히 용수보살이 제시한 모든 법이 공하다는 이론이 등장한 이후 이들 외에도 학자들은 전례 없는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연합하여 이름이 사방에 알려진 이 불교 대사를 향해 도전을 결의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라 불법의 근본에 관한 대결이다. 만약 용술이 공성과 실상의 관계 문제에 완전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전체 대관 이론은 붕괴될 것이며 수많은 초행자의 불제자들도 길을 잃게 될 것이다. 나란다 사원은 당시 가장 유명한 불교 학문기관으로 인도 각지에서 온 학자들이 모여 전례 없는 철학의 성대한 모임을 맞이하였다. 그들 중에는 덕망 높은 장로도 있고 재능이 뛰어난 젊은 인재도 있으며 의심을 품은 불자도 있다. 모든 사람들은 두 번째 부처로 칭송받는 용수보살께서 이 겉보기에는 해결 불가능한 모순을 어떻게 해소할지 직접 듣고자 한다. 수론파의 대가 가피로는 깊은 학식과 예리한 사유 능력으로 세상의 명성을 떨쳤다. 그의 뒤에는 성론파와 정리파의 대표 인물들이 따랐으며 그들 각각은 당시 사상계의 선구자들이었다. 그들이 난다사 대전 안으로 들어서는 그 순간 공기 중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용수 대사님 평판을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가필로의 목소리가 대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그 안에 도전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오늘 찾아온 것은 한 가지 질문을 여쭙기 위함입니다. 스님께서는 자주 모든 법이 공하며 자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눈앞의 기둥과 광명, 그리고 당신과 나의 몸은 모두 허망하고 실체가 없는 것인가요? 만약 모든 것이 공이라면 중생은 왜 여전히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수행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이 나오자 대전은 즉시 침묵에 빠졌고 몇몇 젊은 비구들조차 난처한 표정을 지었으며 분명히 이 질문은 그들의 내면 의혹에도 닿아 있었다. 만약 모든 것이 공이라면 수행의 목표는 무엇일까? 만약 현실 세계가 환상이라면 중생의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용수보살은 가피로의 질문을 조용히 들었지만 얼굴에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자비와 지혜의 빛이 함께 담겨 있었다. 선제선문, 이로다. 네가 보는 기둥은 실제로 존재한다. 이 대답은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카피로의 눈에 잠시 자만심이 스쳤다. 그는 나가르주나 이론의 허점을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실상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왜 공성을 말하는가? 잠시 기다려라. 용수는 손을 들어 응답한다. 나는 기둥이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방식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지도 모른다. 용수보살은 천천히 일어나 대전 중앙의 돌기둥 옆으로 걸어갔다. 이 기둥은 크고 웅장하여 전체 대전의 지붕을 지탱하며 매우 견고해 보인다.
이 기둥은 장인이 건설하고 돌을 채취하며 여러 가지 인연이 합쳐져 이루어진 것이다. 석재와 장인, 건설의 시간과 장소를 떠난다면 기둥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카피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기둥의 존재는 이러한 인연 조건에 의존한다. 독립적이고 고유한 기둥의 성질이 없다는 것, 이것이 무자성, 무자성, 이며 곧 공성, 공성이다. 용수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힘차서 한마디 한마디가 청중의 마음 깊이 새겨졌으나 바로 공성 때문에 기둥은 인연에 따라 존재할 수 있다. 이 설명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원래 공성은 기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둥이 독립적으로 자존하는 성질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 존재는 온전히 여러 가지 인연 조건에 의존한다. 이것이 바로 소위 인연생공이다. 성론파 학자들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이건 스스로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자성이 없다면 어떻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가르주나가 자리로 돌아갔고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여러분은 공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성은 단멸이 아니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공성은 자성이 없으며 하나로 통합된 것이고 인연으로 인해 생긴 성품이 공한 것이다. 산화대지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존재하는 방식은 영기입니다. 당신의 몸에는 분명 생로병사가 있지만 이 생로병사 자체도 영기입니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이며 공성이 있기 때문에 영기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마치 천둥번개와도 같아 많은 이들이 문득 깨달음을 얻었고 자신들이 그동안 공성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성은 허무주의가 아니며 모든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의 참된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인연과 합의 산물이므로 독립적이고 변하지 않는 본질이 없다. 가피로가 잠시 찡그리며 생각한 후 물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공성과 영기는 같은 것인가요? 나루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확히 그렇다. 인연으로 생기는 법이다. 나는 극히 공함을 말하니 이것을 허망한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한 충성과 도리에 충실한 것이다. 이 문장은 공성의 참된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연으로 생겨난 모든 법은 바로 공성의 체현이다. 공성은 영기와 떨어질 수 없고 영기도 공성과 떨어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이 경문은 공성, 영기, 가명, 중도 네 가지 개념을 완벽하게 통합하였다. 인연으로 인해 생긴 모든 법은 공성이다. 그것들은 독립적인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가명적으로 존재하며 인연이 모여 작용을 발휘한다. 이와 같은 있음을 집착하지 않고 없음을 집착하지 않는 견해가 바로 중도의 지혜이다. 젊은 정리학파 학자가 일어나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가르침을 구하는 뜻이 담겨 있었다. 스승님, 말씀하신 것은 매우 심오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그러한 공성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또한 수행 중에는 어떻게 응용할 수 있습니까? 나가르주나 보살의 눈에는 자비의 빛이 번뜩이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신이 화가 났을 때 이 분노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관찰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말, 당신의 집착, 또는 여러 가지 인연의 결합 때문입니다. 분노가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이 합해져 나타난 현상임을 깨달으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이것이 공성의 묘용인데 모든 것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진실된 모습을 분명히 보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보게 되면 허상에 얽매이지 않고 원기 속에서 자유로우며 공성 속에서 해탈할 수 있다.
이 생생한 예는 참석한 청중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본래 공성은 심오하고 난해한 철학 이론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이다. 우리가 감정에 괴로워할 때 만약 감정의 원기성공, 원기성공을 관찰할 수 있다면 그로부터 해탈을 얻을 수 있다. 대전안이 점점 조용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깊은 명상에 잠겼으며 갑이라도 아마도 무언가를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명백히 나가르주나의 해설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렁찬 목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지며 말하였다. 잠시만요.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한 명의 노란 옷을 입은 고행자가 성큼성큼 궁전에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당시 천하의 이름 높던 외도 지도자 아스토였다. 이 사람은 사변이 예리하고 논리가 치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도 중에서 뛰어난 자로 이름이 높다. 아스트라는 나가르주나에게 명령을 내리며 그의 눈에는 도전의 빛이 번뜩였다. 용수 스승님, 귀하의 이론은 매우 조화로워 보입니다만 제가 좀 더 날카로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공성이면 지금 당신이 말하는 이 모든 말도 공성인가요? 만약 공성이라면 그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들어야 합니까? 만약 공성이 아니라면 당신의 모든 것이 공하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전 것보다 더욱 곤란하며 곧바로 공성 이론의 핵심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만약 공성을 설명하는 말 자체도 공성이라면 이 이론은 스스로 모순되는 것 아닌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 날카로움을 느꼈고 용수의 몇몇 제자들조차 걱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나가르주나 보살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아시타를 바라보며 잠시 후에 천천히 말씀하셨다. 선제다. 이 문제는 핵심을 찔렀구나. 용수 보살이 일어서며 더욱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아시타여, 이 문제를 통해 나는 공성의 가장 심오한 의미를 완전히 밝혀낼 수 있게 되었다. 나의 말도 물론 공성인 바, 바로 공성이기에 진리를 담을 수 있고 자성이 없기에 실상을 가리킬 수 있는 것이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에 놀라 말을 잃었고 아스도 어쩔 수 없이 표정이 변했다. 어떤 도리가 공성과 진리가 함께 존재하게 하는가? 어떤 지혜가 무자성을 실상으로 가리키게 하는가? 용수 보살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셨다.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모든 말씀은 참으로 공성이다. 그러나 아스트라여,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공성은 허무가 아니라 분별론을 떠난 것입니다. 내 말들이 진리를 가리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들이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나의 말씀이 고정된 자성을 가진다면 그것들은 서로 다른 근기에 적응할 수 없으며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작용할 수 없습니다. 무자성이기 때문에 즉응하여 설법할 수 있다. 공성이기에 중생을 쉽게 제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마치 진액을 부어 머리를 깨우치는 것과 같아 많은 이들을 갑작스레 깨닫게 하였다. 본래 공성의 말씀이 힘을 지니는 까닭은 바로 그 공성에 있기 때문이다. 말에 고정된 자성이 있다면 오히려 유연성과 적응성을 잃게 된다. 아스터하란, 좀 더 깊게 말하자면 용수 보살께서 계속 말씀하시길 당신이 묻는 진정한 의미 자체도 공성입니다. 의미는 고유한 실체가 아니라 인연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내 말이 당신의 마음과 응하여 이해와 깨달음을 일으킬 때 그 의미는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난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실제로 인과가 결합된 인연이 떠나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 말은 더욱 깊이 있게 의미 자체의 공성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의미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특정한 인연 조건 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말하는 이, 듣는 이, 환경 등의 인연이 모일 때 의미가 나타난다. 이러한 인연들이 흩어질 때 의미 또한 사라진다.
가필로는 참을 수 없어서 물었다. 대사님, 이는 무한한 회귀에 빠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의미마저도 공성이라면 그 공성 자체는 어떠합니까? 나가르주나 보살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다. 묘하다. 당신은 공성의 궁극적인 의미를 물었구나. 공성 또한 공성이다. 이것이 바로 공공이다. 공성, 공성이라는 개념 자체도 고정불변하는 자성이 없다. 중론에 이르기를 모든 부처는 때로는 나라고도 하고 때로는 무아라고도 하니 모든 법은 식상 중에 무아도 아니고 무아도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모든 개념과 모든 분별이 궁극적 실상에서는 모두 내려놓아야 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것이 곧 무에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바로 이러한 철저한 내려놓음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드러난다. 이 지혜는 어느 한 법을 세우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는다. 한 법을 세우지 않음으로 집착을 초월하고 부정하지 않음으로 현실과 멀어지지 않는다. 공이라는 개념은 참석한 청중들을 크게 놀라게 했다. 본래 공성 자체조차도 공 해야만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은 허무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대립 개념을 초월한 완전한 상태이다. 아스다르는 다소 생각에 잠긴 듯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는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는 인식과 어떻게 다른가? 평상시의 인식은 항상 한 실체에 집착하는데 존재함에 집착하거나 존재하지 않음에 집착한다. 용수는 설명하기를 중간의 지혜는 존재함에도 집착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음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공에도 집착하지 않고 비공에도 집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이 이쪽도 저쪽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이러한 지혜를 얻으면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고 조화롭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은 여전히 산이고 물은 여전히 물이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생로병사 임존재하지만 이제 그것들에 의해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성론파 학자가 물었다. 대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나가르주나가 대답했다. 연기를 관찰하라.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인해 생기며 독립적인 자성이 없다. 진정으로 연기를 이해할 때 비로소 공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공성을 이해하면 대오의 지혜를 얻게 된다. 이 지혜를 한번 얻으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수는 탁자 위에 놓인 염주 한 줄을 집어들었다. 이 염주 한 줄도 구슬과 끈, 구슬을 꿰는 공예와 같은 인연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염주는 현재 생을 떠나면 염주가 아니고 현재 생이 염주를 떠나면 역시 염주가 아니다. 염주의 존재는 전적으로 이러한 인연에 의존하며 독립적인 염주성은 없다. 하지만 독립적인 염주성이 없기 때문에 염주가 존재할 수 있고 염주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수행은 고정된 불변의 방식이 없으며 사람에 따라 다르고 시기에 맞추어 조절해야 한다. 수행 방법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근기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공성이기 때문에 무량한 법문이 존재한다. 84,000 법문은 모두 중생들의 다양한 번뇌와 근기에 따라 설정된 것이다. 만약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수행 방법이 있다면 오히려 중생을 널리 구제할 수 없다. 아스타는 깊이 생각에 잠기다가 갑자기 물었다. 대사님, 그렇다면 열반은 어떤가요? 열반도 공성인가요? 나가르조나의 답변은 참석한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열반 또한 공성임이 분명하다. 중론에서는 열반과 세간이 조금도 구별됨이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세간과 열반은 이미 조금도 다름이 없다.
열반은 세상을 떠난 또 다른 장소가 아니라 세상의 실상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다. 공성을 철저히 이해하고 어떤 개념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공성 자체를 포함하여 그 순간이 곧 열반입니다. 열반은 죽음 이후의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의 깨달음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생사불이요, 범생불이요, 공유불이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열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해를 완전히 뒤엎었다. 원래 열반은 이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개념과 분별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현재가 바로 열반의 경지이다. 가필로와 장경은 공손히 여쭙고 대사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다시 한번 일상 속에서 이 불의의 지혜를 체득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청하였습니다. 자비심으로 중생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바로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관찰하는 것이다. 꽃이 피는 것을 볼 때 꽃의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말고 꽃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말며 꽃이 피는 인연을 바라보십시오. 고통을 느낄 때 고통을 거부하지 말고 고통만을 보지 말며 고통의 인연을 관찰하라. 이와 같은 관찰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하며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합해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즐거움도 없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통도 없습니다. 이런 관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점차 평온해지고 점차 자유로워지며 점차 해탈을 얻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찰을 업무나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관찰 행위 자체가 집착이 될 때 중도를 벗어나게 된다. 진정한 관찰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마치 눈이 자연스럽게 보고 귀가 자연스럽게 듣는 것과 같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깨어있음이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될 때 당신은 이미 중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용수보살께서 일어나셔서 대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둘러보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철학이론이 아니라 해탈의 근본 진리입니다. 공성, 과실상, 실상은 결코 대립하는 두 측면이 아니라 동일한 실상을 두 가지로 표현한 것이다. 공성은 실상의 본질이며 실상은 공성의 현현이다. 이를 이해하면 불법의 핵심을 이해한 것이고 수행의 열쇠를 쥔 것이다. 그러나 이해는 시작일 뿐, 진정한 성취는 실천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론상의 이해에만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지혜를 체험해야 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공성을 체험하면 삶이 더욱 가볍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연기를 이해하게 되면 세상이 더욱 조화롭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진실된 방식으로 현실에 맞서는 것이다. 이것은 비관적이거나 세상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에 참여하는 것이다. 대전에는 오래 지속된 침묵이 울려 퍼졌고 그 후에는 감탄의 소리가 가득 찼다. 아스트라 등 외도 학자들도 모두 진심으로 용수보살에게 경의를 표하였다. 원래 의심을 품고 있던 불자들은 이 순간 모두 기쁨의 표정을 지었으며 마치 마음속의 안개가 싹 가신 듯했다. 그러나 용수보살은 사람들의 찬탄에도 자만하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지혜는 논쟁에서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해탈을 얻도록 돕는 데 있다고 가르쳤다. 그는 마지막으로 오늘의 토론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진정한 시험은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마음의 깨달음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삶의 기복을 마주할 때도 여전히 이 지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공성은 이해해야 할 개념이 아니라 경험해야 할 경지이다. 모든 분들이 자신의 수행의 길에서 항상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러한 불가사의한 지혜를 체험하다.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용수보살의 이 법문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 불안과 혼란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좌절과 고통에 직면하고
다양한 집착과 분별의 괴로움을 당할 때 용수보살의 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공성은 허무가 아니며 연기는 우연이 아니고 중도는 타협이 아니다. 진정한 지혜는 생명의 진실을 꿰뚫어 보는 데 있으며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깨달음을 유지하는 데 있으며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평정을 지키는 데 있다. 이것이 아마도 그 천년의 논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며 내면의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일 것이다.